저는 요 메뉴를 만들 건데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당연히 마크업부터 먼저 하셔야겠죠. 그죠? 마크업 먼저 작업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내부라는 녀석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얘의 이름을 메뉴 1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MS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즉 전체적으로 감싸는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구조로 지금 계속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실무에서도 메뉴로서의 그 박스 역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냥 얘만 덩그러니 놓고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을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게 메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이렇게 돼 있겠지만 이 녀석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게 되면 얘를 이런 식으로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메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div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메뉴 리스트 같은 경우는 div로 절대 작업을 하지 않고 그 메뉴를 표현하는 뭐가 있다? ul과 li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ul은 unordered list 해가지고 순서 없는 목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ul과 li를 이용해서 메뉴를 이제 실제로 짜게 되는데 ul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뭐다? 블럭이란 말이에요. 근데 블럭 요소를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블럭 요소를 정렬한다 해가지고 이 녀석한테 이제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를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정렬을 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디스플레이 블럭인 이 녀석을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시킨다. 왜요? 얘 입장에서는 얘를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면 텍스트 이제 글자 취급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강사님 얘를 그러면 인라인이 아니고 왜 인라인 블록으로 만듭니까?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UL 작업할 때 UL한테 높이를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높이를 얘가 받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인라인이 아닌 인라인 블록으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인라인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먹는다? 너비, 높이, 패딩, 마진 다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UL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I가 몇 개? 하나, 일단 세 개라고만 할게요. 하나, 둘, 세 개가 이런 식으로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는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템만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메뉴는 실제로 클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클릭이 돼서 이동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간단히 그냥 예를 들어서 컨버스라고 할게요. 컨버스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어때요? 얘네가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메뉴란 말이에요. 실제로 메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얘 클릭하면 신발 페이지로 이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뭔가가 나오게끔 만든다거나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이 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메뉴 형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로 감싸줘야 된다. 그러니까 A로 감싸준 게 아니라 A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MS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만들면 어떻게 된다? 자, UL이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LI가 오면 되고 곱하기 4개. 그 다음에 그에 다시고 A. 그리고 제가 href 쓴 다음에 별 링크 거는 게 없으면 샵을 쓰는 게 이제 관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괄호 연 다음에 메뉴 아이템 달러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뉴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가 A도 섞고 UL과 LI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디자인이 구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아니죠. 노멀라이즈. 무조건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노멀라이즈입니다. 노멀라이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를 적용해서 얘네 모든 엘리먼트들을 평범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이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맨 위에 노멀라이즈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노멀라이즈라는 건 기본적으로 바디에 뭐가 들어있다? 마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 마진을 0 줌으로 인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다? UL과 LI,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는 UL한테 마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UL은 마진과 패딩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UL. 근데 저는 여기다가 UL과 LI를 분리하지 않고 어차피 UL과 LI는 그냥 한 묶음이라 생각하세요. 뭐 UL한테도 주고 LI한테 굳이 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진력, 그 다음에 패딩력. 자, 이렇게 주면 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진력, 패딩력을 UL 이렇게 주게 되면 앞에 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뭐 사실 이렇게만 해도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li의 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li를 펼치게 되면 점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여기다 li한테 리스트 스타일 논까지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 리스트 스타일 논은 이제 UL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li한테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해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A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A를 평범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컬러를 이너로 주는 거. 나는 상관 받겠다.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처리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노멀라이즈죠. 자, 그 다음에 해줘야 할 게 실제로는 뭐냐면 커스텀 작업이에요. 커스텀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스텀 작업. 그러면 이제 커스텀 작업인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메뉴 박스부터 먼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 박스를 작업한다는 거는 자, 일단 메인 1한테 뭘 줘야 되냐면 텍스트 얼라인을 줘야 되거든요. 텍스트 얼라인. 일단 그때 보더를 한번 칠해볼까요? 궁금하면 여러분들 제가 보더 칠해보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커요. 그죠? 당연히 내부기 때문에 내부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서 너비가 최대한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얼라인을 줘야 되는데 사실 텍스트 얼라인 줘도 지금 먹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볼게요. 얘를 정렬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들어가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UL과 LI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UL과 LI는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최대한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얘네 텍스트 얼라인 같은 건 뭐가 된다? 상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이 얘한테도 들어갔는데 얘한테 들어간 것 뿐이 아니라 얘 상속돼가지고 UL한테도 LI한테도 상속이 돼서 LI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LI가 품고 있다는 A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뭐 이렇게만 해도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 메뉴에 1에 있는 자식인 UL을 뭘로 바꿔야 된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는 메뉴 박스고 얘가 뭐라고요? 얘는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UL은 메뉴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작업은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작업해줄 건 없고 작업해줄 게 있죠. UL한테 뭐 해줘야 되나? 지금 보면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배경색 줘야죠. 배경색 저는 샵 A4A4A 그러면 그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그러면 UL한테 주지 말고 내부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내부한테 굳이 줄 필요 없죠. 왜냐면 내부는 그냥 이 UL을 가운데로 정렬해 줄 역할, 박스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메뉴 박스한테 굳이 색상을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양쪽에 패딩도 들어가 있죠. 보면 마우스 대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패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다? 패딩 0, 10픽셀. 자, 0, 10픽셀이 뭐예요? 위아래 0 들어가는 거고 좌우 10픽셀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들어가요? 보더 레디우스 들어가잖아요. 보더 레디우스 양쪽을 둥글게 만드는 여기까지가 바로 UL의 작업이라고 보죠. 그럼 UL의 작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어디로 내려와 있어요? 메뉴 아이템이 LI한테 와야겠죠. 그죠? 자, LI한테 한번 가봅시다. LI. 자, LI한테는 사실 할 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얘네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나오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 LI가 뭐라서?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블럭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 줄로 눕히려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라인이 아니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너비 높이를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다가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사실 여기다가 여러분들 패딩을 한 10픽셀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저는 요 메뉴한테 마진 탑을 좀 줄게요. 왜냐면 위에 떨어뜨리려고 그냥 나중에. 그리고 얘는 한 5픽셀 정도만 줄게요. 10픽셀은 너무 그런 것 같고. 아니다, 10픽셀 줄게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메뉴 아이템으로서의 역할도 사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A한테 접근을 할게요. A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메뉴 아이템 텍스트. 자, 얘한테 뭐 해주면 될까요? 일단
뭐 폰트 웨이트도 뭐 골드 줄 수 있겠죠. 골드 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면 사실 여러분들이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 호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A한테 호버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호버를 준다? LI한테 호버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컬러를 화이트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블랙을 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마우스 올려보면 어떻다? 이렇게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메뉴를 클릭했을 때 나는 여기도 클릭했을 때 메뉴를 클릭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클릭해도 클릭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클릭해도 클릭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은 여기까지 마우스 올려야지만 클릭이 되겠죠. 이동을 할 때. 근데 고객이 실수로 여기를 클릭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런 UI를 고려를 해서 고객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했어도 클릭이 되게끔 만들고 싶다. 근데 그게 왜 안 된다? 지금 패딩을 우리가 어디다 줬어요? 여기다 줬잖아, LI한테. 이게 지금 LI한테 패딩을 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LI한테 패딩을 안 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LI한테 패딩 안 주면 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해볼게요. 그러면 A한테 패딩을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패딩이 먹은 건가요? 아니에요. 강사님 이거 지금 패딩 들어간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눈으로 봐도 패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왜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A는 디스플레이가 뭐가? 인라인이라 했죠. 인라인은 뭐가 안 먹는다? 패딩, 마진, 높이, 너비 안 먹는다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안 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실제로 작업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업하라 하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인라인인데 그 인라인 요소한테 뭐 너비도 주고 높이도 주고 왜 안 먹지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을 때 또 문제가 뭐예요? 뭐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잘 되나 보다. 여기까지 좋다 이거죠. 나 잘했네. 근데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야겠죠.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LI한테 제가 너비를 한 200픽셀 줬게요. 그러면 어떻다? 얘가 늘어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LI한테 너비를 줬을 때 고객이 여기 클릭했을 때 클릭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를 클릭해야지만 클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클릭했을 때 얘가 마우스 올라가는 거는 지금 우리가 LI 호버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 클릭했을 때 클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다? A를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 인라인 블록은 특징이 뭐예요? 인라인 계열 자체가 높이 너비가 최소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으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LI가 높이가 바뀌던 너비가 바뀌던 뭐 그거에 맞춰서 유연하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변했다 해가지고 여기도 건드리고 뭐 그렇잖아요. 여기 200픽셀 줬다 해가지고 여기 200픽셀 주고 그게 편한 걸까요? 아니에요. ASML CSS 작업할 때는 어느 한 구조가 변경됐다 해가지고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조만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바뀔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위 요소들도 유연하게 바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됩니다. 코드를 구현하는 게 먼저지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 고려를 하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색상을 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도 빼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메뉴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메뉴 완성했으면 지금 원래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요걸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콘텐츠 진하게 했는데 뭐 이건 무시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뉴를 추가를 하려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3개를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뉴 2, 메뉴 3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일단 얘는 뭐야? 자, 얘는 포버된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적어줄게요. 그럼 요걸 또 이제 복사하세요. 열심히. 복사해서 여기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메뉴 1을 뭘로 바꾼다? 메뉴 2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메뉴 2, 메뉴 여기 2, 여기도 2,
그 다음에 여기 2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만 이제 컬러만 뭘로 해주면 되는 거죠. 레드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복이 발생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복이 발생했으니까 중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중복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가독성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뭐 중복은 있을 수 있다 치지만 이 중복을 제거하는 거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복을 찾는 능력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일 쉬운 방법. 지금 우리가 메뉴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메뉴 1. 그죠? 얘는 어쨌든 메뉴 1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 위에다가 작업을 해놨죠? 메뉴 1한테 지금 다 작업을 해놨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한테는 뭐 하면 되냐면 이거 지우세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두 개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뭘로 붙인다? 메뉴 1-2. 그 다음에 메뉴 1-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뭐 얘는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디자인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중복도 어때요? 또 쓸 필요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이제 컬러 색상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메뉴 1-2 UL, LI, A 여기 같은 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컬러 레드 주면 되고. 그 다음에 1-3한테만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컬러 골드 주면 되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폰트 웨이트는 지우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복을 최소화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복이 발생했기 때문에 왜 중복이 안 좋냐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바꾸면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메뉴 예를 들어 100개 구현을 하면 그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 바뀌면 어디도 바꿔야 돼요? 100번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때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클래스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 속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왜냐면 우리가 메뉴 1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는 유지한 채로 얘네들만 딱 꼬집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얘를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얘만 딱 집어가지고 얘 건들지 말고 얘만 건드려서 걔한테만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코드를 짤 수가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하세요. ASML도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1차 메뉴, 이걸 1차 메뉴라 하거든요. 그래서 1차 메뉴의 제일 이제 근간이 되는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CSS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